자, 이렇게 글로벌 이용을 해서 현재 폴더에서 이제 문서 스캔하고 이제 별 어떤 아무 글자 나오고 그다음에 .png로 끝나는 파일 이름을 이렇게 찾습니다. 그럼 파일 이름이 이제 두 개가 찾아졌고요. 요거를 이제 어디 변수에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pngs라는 변수에 이제 집어넣어요. 그러면은 pngs라고 치면은 우리가 검색한 파일 이름들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걸 흑백으로 변환할 건데, 그래서 흑백이라는 폴더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원래 파일에다가 덮어 써버리면 원본을 덮었으니까 새 폴더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변환된 파일을 넣어두면은 원본은 원본대로 보존하면서 새 파일들을 저장할 수 있겠죠. 그래서 os.mkdir 하면은 요 dir 디렉토리라는 거는 폴더를 말합니다. mk는 만들다, make예요. 그래서 make 디렉토리 폴더를 만들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흑백 이렇게 써주면은 흑백이라는 이름의 폴더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바탕화면에 가보시면은 흑백이라는 폴더가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일단 이제 그림 파일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거를 한꺼번에 작업을 하면은 처음부터 한꺼번에 작업하면은 이게 이제 작업이 중간에 뭐 하나가 잘못되면 이 반복 적용을 해버리니까 다 잘못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림 하나만 가지고 잘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그 다음에 그 코드를 고쳐서 반복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코드에 보면은 여기 pngs에 보면 그림 파일이 두 개가 있어요. 문서 스캔 1이 있고 문서 스캔 2가 있는데 일단 문서 스캔 1만 가지고 한번 작업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것만 얘기를 하려면 여기다 이제 각괄호하고 0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괄호가 지금 여기에 있는 각괄호가 있고 여기에 있는 각괄호가 있는데 의미가 좀 다릅니다. 우리가 그냥 각괄호를 이렇게 쓰면은 요거 두 개를 묶어서 리스트로 만들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문서 스캔 1이랑 문서 스캔 2를 이제 리스트로 묶어준 거고 어떤 변수 이름 뒤에 이렇게 각괄호가 붙어 있으면 이거는 뭐냐면 요 변수에 이렇게 데이터가 두 개가 들어 있으면 그 중에 몇 번째 거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0번 하면은 무슨 뜻이냐면 제일 첫 번째 거예요. 파이썬은 이제 숫자 세는 방법이 우리 일반적으로 수 세는 방법이랑 조금 다른데 우리 숫자 셀 때 보통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잖아요. 파이썬은 수를 0, 1, 2 이렇게 해서 0부터 셉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항상 숫자를 1부터 세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2020년대라고 하면은 몇 년부터 시작합니까? 2020년부터 시작하죠. 0부터 시작하죠. 2021년, 2022년, 그래서 2029년 이렇게 해서 0부터 이렇게 세잖아요. 1부터 세지 않습니다. 그죠? 옛날에 그 2000년 또는 2001년 때 논쟁을 했던 게 사람들이 21세기가 언제부터냐. 그래서 0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파가 있고 1부터 시작해야 되는 파가 있고 막 이렇게 싸웠는데 그냥 이쪽 파가 이겼죠. 왜냐하면 21세기 1년이라도 빨리 시작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를 보면은 0부터 세는 게 자연스럽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를 몇부터 세느냐는 그냥 관습의 문제입니다. 정하기 나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컴퓨터에서는 보통 0부터 세요. 0부터 세면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1부터 세는 경우가 보면은 되게 부자연스러운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10부터는 10, 11, 12에서 0부터 세는 게 자연스럽거든요. 여기서는 1, 2, 3, 4, 5, 6, 7, 8, 9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다 0부터 세니까 여기만 이상하게 예외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1부터 세는 거에 그 장점도 있는데 0부터 세는 게 훨씬 더 일관성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편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파이썬에서는 숫자를 0부터 세요. 뭐 자바, C 뭐 이런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pngs 0번 하면은 우리 일반적인 표현으로 하면 첫 번째 이런 뜻이에요. 그럼 파일이 두 개가 있으니까 pngs 1번도 있겠죠. 그럼 문서 스캔 2가 됩니다. 그럼 pngs 2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인덱스 에러라고 나오는데 인덱스라는 게 뭐냐면 이 번호를 말해요. 그래서 이 번호가 잘못됐다 이런 뜻입니다. 왜 잘못됐을까요? 밑에 보면은 리스트 인덱스 아웃 오브 레인지 이렇게 나오는데 레인지가 범위예요. 그래서 아웃 오브는 벗어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범위를 벗어났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PNGS가 지금 여러 개가 검색이 됐는데 그 중에 0번만 가지고 한번 작업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매번 PNGS 0번 이렇게 하면 좀 번거로우니까 PNG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여기다 0번을 할당을 해줄게요. 그러면 PNG라고 해보면 문서 스캔 1.png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다시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문서 스캔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하는 PNG 파일을 검색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흑백이라는 이름의 폴더를 하나 만들어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검색한 파일 중에 0번째 파일,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파일을 png라는 변수에다 이제 넣어둡니다. 이 변수에 있는 이 파일 하나를 가지고 일단 한번 흑백으로 변환하는 작업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파일을 열어야겠죠. 네, 그래서 그림 파일을 열 때는 이미지.오픈 네, 이렇게 열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img 이렇게 쳐보면은 네, 그 문서 1의 이미지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흑백으로 바꾸려면 img.convert 해주시고 이 컨버트가 색깔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L 대문자로 L 해주시면은 여기 흑백으로 바꿔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img.mode 해보시면은 뭐 P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이제 칼라 모드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컨버트하고 L 하면은 컨버트하고 L 하면은 흑백으로 바뀌죠. 그래서 칼라 모드에서 흑백 모드로 바꿔주니까 그 이미지가 흑백으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게 흑백으로 바뀐 게 이제 이미지 원본이 바뀐 게 아니고 img는 쳐보시면은 여전히 칼라예요. img를 흑백으로 바꾼 거를 우리가 새로 만든 겁니다. 그럼 새로 만든 거를 지금 이제 화면에 뿌리고 그거는 이제 없어졌어요. 화면에 뿌리고 이제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그레이라는 변수에다 넣어 주셔야 요 그레이 안에 흑백으로 바뀐 게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데이터가 있으면 그걸 어디 변수에 담아둬야지 안 담아두면은 그 데이터가 이름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부를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럼 요 그레이 변수 안에 들어있는 요 그림을 이제 저장을 하면 되겠죠. 저장을 하는 방법은 .save 하고 저장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파일 이름을 써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png에다가 저장을 하면은 원본 파일을 덮었어요. 그래서 원본 파일을 안 덮었으려면 다른 폴더에다가 저장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더하기를 해주면은 요 이름 앞에다가 요런 말을 덧붙여 줍니다. 흑백하고 슬래시를 덧붙여줘요. 흑백하고 슬래시는 무슨 뜻이냐면 흑백이라는 폴더 밑에 이런 뜻입니다. 요 슬래시가 어떤 폴더를 뜻해요.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하면은 여러분 바탕화면에 흑백 폴더 밑에 가보시면은 이렇게 문서 스캔 1이 흑백으로 바뀌어서 저장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그림 하나를 흑백으로 바꾸는 걸 했는데 그럼 요걸 다 합치면은 그림을 일괄 변환을 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코드를 고치면 되는데 어떻게 고치느냐? 슬라이드 이제 4쪽으로 넘어가는데요. 지금 우리가 그림 파일 중에 0번째를 일단 이 코드를 다 복사해서 한 셀에다가 이렇게 모아 놓을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은 요 첫 번째 줄, 요 첫 번째 줄을 바꿔줘야 됩니다. 어떻게 바꿔주냐면 이게 처음에 0번, 그 다음에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순서대로 바뀌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그림이 하나일 때는 뭐 손으로 0번에서 한 번 실행하고 1번에서 한 번 실행하고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림이 뭐 100개다 그러면은 이거를 일일이 이걸 다 고쳐주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거를 자동으로 해주는 게 for문입니다. 그래서 이 포문의 의미는 for는 뭐뭐에 대하여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그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되는데 for PNG였으니까 PNG에 대하여 이런 거죠. 여기 이제 하나가 각각의 PNG에 대하여 아래 작업을 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 PNG는 어디 있는 거냐? in PNGS에 있다 이겁니다. in PNGS에 있다는 거니까 PNGS에 있는 영어니까 역순으로 바꾸면 우리말이 되겠죠. PNGS에 있는 각각의 PNG에 대하여 아래의 작업을 반복을 해라. 그래서 뒤에 땡땡 이렇게 붙여주시면. 사실 이게 그 영어권 사람들은 사실 좀 그 공짜로 약간 날로 먹는 게 있거든요. 뭐냐면 파이썬 같은 거 배울 때 이게 다 영어로 돼 있으니까 영어 쓰는 사람들은 딱 보면 아 이거 금방 배우는데 한국 사람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for가 그러니까 대하여고 예, 힘듭니다. 뭐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뭐, 뭐 외워야죠. 어쩔 수 없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뭘 반복을 할 거냐. 그래서 여기 이제 세 줄이 있는데 요 세 줄을 반복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세 개를 쭉 선택을 하신 다음에 키보드에서 탭 있죠. 탭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들여쓰기가 됩니다. 이렇게 들여쓰기 하는 거는 뭐냐면 이제 땡땡 했잖아요. 자, 다음을 반복하시오. 땡땡 하면 그 다음이 어디까지인지를 표시를 해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탭을 해가지고 들여쓰기로 표시를 해줘요. 그래서 꼭 탭을 누르셔야 되는 건 아닌데 제일 편한 게 탭입니다. 이렇게 들여쓰기가 되고 손으로 하나씩 하셔도 돼요. 뭐 스페이스를 눌러가지고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들여쓰기가 이렇게 서로 안 맞으면 안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오죠. 들여쓰기는 항상 앞에 선을 각을 맞춰주셔야 돼요. 줄을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세 줄은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쓰시면 되고 첫 줄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들여쓰기.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흑백으로 일괄 변환하는 걸 해봤는데 그림이 이제 누워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누워 있는 거를 바로 세우려면 어떻게 되냐? 그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코드를 실행을 하고 나면은 지금 img 변수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이제 반복 작업을 했으니까 맨 마지막으로 한 작업 결과가 남아 있습니다. img에 보시면은 이렇게 그 문서 2번이 있겠죠. 마지막 문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면 부엌에서 처음에 짜장면을 끓이고 그다음 배가 출출해서 짬뽕을 하나 더 끓였다. 그럼 남아 있는 거는 짬뽕이 남아 있겠죠. 그래서 반복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작업이 img 변수에 있는데요. 그레이 변수를 봅시다. 그레이 변수에 있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누워 있어요. 왼쪽으로 하고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회전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레이 점 로테이트 해서 이제 그 90도 이렇게 회전하면은 문서가 뒤집혀요. 반대로 되고 180도 하면은 이렇게 반대로 가고 그러면 270도를 해야 문서가 제자리로 되겠죠. 근데 보면은 이제 문서가 이렇게 잘리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리는 걸 막으려면은 컴마 해주고 익스펜드는 true. t가 대문자입니다. 이렇게 해야 안 잘립니다. 이 익스펜드는 뭐냐면 익스펜드는 이렇게 확장 이런 뜻이에요. 늘려라 이런 겁니다. true는 맞다 이런 얘기. 늘리는 거 맞냐? 네, 늘리는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지가 원래 크기는 가로로 긴데 이게 회전을 시키면 서로 크기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맞게 그림을 크기를 늘려라 이런 겁니다. 늘리는 거 맞아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270도 돌리고 이렇게 하면은 문서가 똑바로 서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요거를 잘라가지고 여기 그레이로 바꾸는 거랑
요거 세이브 요 사이에다가 끼워 넣으시면은 요거를 이제 다시 그레이에다가 넣어야죠. 그레이는 그레이.점 로테이트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시면 흑백 폴더에 가보면 문서 2번은 이제 똑바로 서 있는데 문서 1번이 집에 누웠거든요. 왜냐하면 다 270도를 돌려버리니까 멀쩡한 문서까지 돌아가 버리잖아요. 네. 멀쩡한 문서는 안 돌아가게 해야겠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만약에 이게 문서가 누워 있으면 바로 세우고 바로 서 있으면은 눕히고 아니죠. 바로 서 있으면 내버려 두고 누워 있으면 바로 세우고 이렇게 조건에 따라서 달리 해야겠죠. 그래서 조건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하려면은 if라는 거를 써야 됩니다. if는 만약에 이런 거죠. 만약에 요로 하면 이거를 해라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레이.점 사이즈라는 게 있는데요. 그레이.점 사이즈 해보면은 지금 210, 297 이렇게 나옵니다. 네, 요 로테이트를 잠깐 잘라내고 다시 해보면은 297, 210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숫자는 뭐냐면 그 폭입니다. 폭하고 높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미지를 보시면은 옆으로 누워 있는 거는 폭이 더 길죠. 높이보다. 문서가 그 A4 용지가 이 좁은 쪽이 210이고 긴 쪽이 297이거든요. 밀리미터로. 그러면은 이렇게 해보면은 지금 W하고 H가 있는데 폭이 기냐 높이가 기냐 이거죠. 그래서 문서가 옆으로 누워 있으면 폭이 더 길고 문서가 바로 있으면 폭이 더 짧겠죠. 그래서 만약에 폭이 더 길면은 문서를 이렇게 그 돌려주고 아니면 말고. 그래서 if가 있으면은 요 조건을 만족할 때만 요거를 실행해주고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기 지금 보시면은 하나 둘 여기 흑백으로 바꾸는 거랑 요거 사이에다가 이렇게 끼워 넣어 주시면은 들여쓰기를 잘 맞춰 주셔야 돼요. if 다음에 만약에 이러면은 뭘 해라 이런 게 있죠. 그러면은 요걸 해라니까는 요 if에 해당되는 것만큼은 들여쓰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반대로 세이브는 들여쓰기 돼 있으면 안 돼요. 왜냐면 이게 들여쓰기 돼 있으면은 요 조건이 맞을 때만 저장을 하기 때문에 요거는 이렇게 바깥으로 내셔야 됩니다. 들여쓰기를 하면은 요 if문에 맞을 때만 그걸 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파트 같은데 공지사항에 보면은 뭐 예를 들면은 다음은 분리수거를 꼭 해주세요. 땡땡 이렇게 한 다음에 뭐 빈병 뭐 또 뭐 있을까요? 플라스틱 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다음에 관리소장 유재명 이렇게 있으면 이거는 분리수거 하는 게 아니죠, 그죠? 분리수거 해주세요 하고 들여쓰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보통 아파트 공지문 보면 그죠? 얘네는 분리수거를 해달라는 거고 관리소장 유재명은 그냥 이거랑 별개 얘기죠. 이 얘기를 한 사람이 이거다. 만약에 들여쓰기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약간 의미가 이상해지잖아요. 이 관리소장 유재명 씨도 분리수거를 하라는 것 같으니까 말이 좀 웃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들여쓰기를 하냐 안 하냐가 이게 어디까지에 해당돼 다음에 어디까지가 해당되냐 이걸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잘 맞춰주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만약에 이러면은 요거를 해라 이겁니다. 들여쓰기가 여기까지 돼 있으니까. 그다음에 요거는 이 조건하고 관련 없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줄이 요 앞에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들여쓰기를 잘 맞춰주셔야 되고, 그래서 요 얘기를 정리를 하면은 이제 그림 파일을 우리가 아까 검색을 했죠. 검색을 한 걸 가지고 하나씩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파일을 열어서 흑백으로 바꾸고 일단 흑백으로 바꾼 다음에 크기를 재요. 그래서 폭하고 높이를 재는데 만약에 폭이 높이보다 길면은 그림이 누워 있는 거니까 270도 회전을 해줍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저장을 하면 되겠죠. 흑백 폴더에. 요거를 이제 실행을 하시면 요게 뭐냐면은 이제 슬라이드 6쪽입니다. 6쪽이 이제 이게 종합판이죠. 그러면은 이제 문서 스캔 1, 문서 스캔 2 이렇게 잘 돼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꺼번에 우리가 문서들을 그 방향도 똑바로 세우고 그다음에 흑백으로도 변환하고
수가 있겠죠. 이제 또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문서가 왼쪽으로도 누워 있고 오른쪽으로도 누워 있으면 어떡하냐. 이러면 이제 조건이 굉장히 복잡해지죠. 막 머리를 써야 되는데 사실 그쯤 되면은 좀 많이 어렵고 한쪽으로만 돼 있다고 봐야겠죠. 왼쪽으로 누웠는지 오른쪽으로 누웠는지는 그냥 숫자만 보고 판단을 못 하니까 그런 경우는 조금 어렵고 일단 한쪽으로만 누워 있다 치면은 이렇게 해서 문서를 일괄적으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지난주가 아니죠. 지지난주에 배웠죠. 지지난주에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엑셀 파일 합치는 거를 배웠어요. 그럼 엑셀 파일이 몇 개 안 될 때는 그냥 우리가 지금 보면은 바탕화면에 이제 중고차 1하고 중고차 2가 있는데 파일이 몇 개 안 되면은 일일이 수동으로 열어가지고 일단 이제 판다스를 임포트 해야겠죠. 그 df1은 pd.read 엑셀 중고차 1.xlsx 그 다음에 df2는 중고차 2 이런 식으로 일일이 수동으로 열어가지고 합치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파일이 여러 개면은 이거 일일이 이렇게 합치는 게 상당히 번거롭단 말이에요. 10개, 20개 이렇게 뭐 아니면 파일이 100개, 1000개 있다. 그럼 1000개를 언제 이걸 일일이 합치고 있어요. 파일이 뭐가 있는지 봐야겠죠. 그래서 글롭 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검색할 파일은 중고차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 중고차 뒤에 뭐라 글자가 나옵니다. 뭐라 하고 나오는 거는 별 표시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엑셀 파일이니까 xl sx 이렇게 보면은 중고차로 시작하는 파일들이 이렇게 검색이 돼서 나옵니다. 그럼 파일이 뭐 10개가 있고 100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 할 때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중에 자동으로 합칠 거 생각하면 파일 이름들을 좀 통일을 해주시면 좋겠죠. 특히 앞에는 그죠? 우리가 이제 뭐 뒤에는 말이 바뀌어 상관없는데 앞에 말이 다 달라버리면 이렇게 일괄적으로 검색이 안 되니까 제일 가능하면 이제 파일 이름들을 이제 일관성 있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가끔 막 이런 거 파일 같은 거 합치거나 이런 거 할 때 되게 파일을 만들 때 누구는 막 경북 이렇게 하고 누구는 경상북도 이렇게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파일을 다 이름을 다르게 하면은 그것도 이제 코드로 짤 수 있는데 일일이 코드 짜는 시간이 그냥 손으로 하는 게 더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일명만 어느 정도 일관성 있게 해주시면은 한꺼번에 이제 검색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xls라는 변수에 일단 넣어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일을 하나씩 열면 돼요. 그래서 for x in xls 이렇게 하면은 처음에는 x에 중고차 1번이 들어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는 x에 중고차 2번이 들어가 있겠죠. 그럼 그거를 열어주면 됩니다. pd.read excel x 그래서 요 x라는 파일을 열어서 그 내용을 d라는 변수에 넣어라. 그래서 모든 엑셀 파일 각각을 반복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파일을 열었으면은 그거를 우리가 지지난주에 배운 게 컨캣이라는 건데 이 컨캣에는 이 파일들을 이렇게 리스트에다가 1번, 2번, 3번 이렇게 들어있으면은 그거를 합쳐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리스트에 요 파일 내용들이 들어있어야 돼요. 지금 요 XLS는 파일 이름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름만 이렇게 쭉 있는 거고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내용을 어디다 담아야 되는데 그래서 빈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요. dfs라고. 이거는 이제 빈 리스트를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그 파일 내용이 d니까 이 d를 여기다 하나씩 추가를 해주는 거예요. dfs.append d 리스트에 추가 append가 추가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dfs에 0번 하면은 첫 번째 표가 들어가 있고요. 이게 이제 중고차 1번의 내용입니다. 보시면 이제 다 K3밖에 없어요. dfs 1번 하면은 요건 이제 두 번째 파일이 되겠죠. 요거는 보시면 전부 아반떼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차종별로 다른 파일로 나눠져 있는데 0번에는 중고차 1에는 K3 데이터가 들어있고 중고차 2에는 아반떼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데 그걸 다 열어가지고 DFS라는 목록에다가 리스트에다가 다 추가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 DFS에는 표가 지금 2개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파일이 여러 개가 있다, 뭐 100개가 있다. 그럼 100개의 파일 내용이 이 리스트 하나에 다 들어가 있겠죠. 그럼 뭘 해주면 되냐면 pd.concat 해서 이걸 다 합쳐주면 됩니다. 그래서 합친 거를 df라는 변수에 넣어주면은 이제 df 쳐보면은 앞에는 K3로 돼 있고 뒤에는 아반떼로 돼 있고 그래서 이런 이제 데이터가 됩니다. 이걸 이제 저장하시려면은 우리 전에 배웠듯이 .to _excel 뭐 이렇게 해서 뭐 중고차 전체 뭐 .excel sx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장하시면 되겠죠.